승무패 7회차 14경기에 들어온 챔피언스 리그, 일단 동기부여부터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강 진출이 아예 확정이 된 팀은 딱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과 바이에른 뮌헨이 16강에 직행 티켓을 따냈고 1위부터 8위까지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데 아스날과 바이에른 뮌헨만 직행 티켓을 확보를 했고 이 나머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 안에 순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8위까지가 16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고 9위부터 24위까지가 16강 티켓이 주어지는 나머지 8장을 놓고 겨루는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데 이 또 16위까지가 플레이오프의 시드 팀이고 17위부터 24위가 시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리는 팀들도 웬만하면 16위 안으로 들어가야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리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스날과 바이에른 뮌헨만이 16강 직행 티켓을 확보를 했고 16강 직행 티켓 혹은 플레이오프 티켓이 확정이 된 팀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탈란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첼시, 인테르, 유벤투스,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스포르팅, 토트넘 이 팀들이 직행 티켓 혹은 최소한 16강 티켓을 놓고 펼치는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플레이오프 티켓도 좌절이 된 탈락이 확정이 된 팀들은 프랑크푸르트와 카이라트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하와 비아리알 딱 4팀이기 때문에 이 4팀을 제외한 팀들은 플레이오프 티켓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에 임하는 팀들도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기 파리 생제르맹 대 뉴캐슬 경기 초안픽으로는 파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 승부패 분석, 현미경 분석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뉴캐슬의 핵심 미드필더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기마랑이스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결장을 했었던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6무 4패였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번 빌라전에서도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결장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뉴캐슬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마랑이스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빌라에게 홈에서 0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한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 뉴캐슬의 주장 기마랑이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PSG 원정에서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뉴캐슬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복귀가 될 경우에는 뉴캐슬도 상당히 의욕이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승점 13점으로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 안쪽 순위인 7위를 달리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도 지금 뉴캐슬과 승점이 동률 13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상당히 의욕이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마랑이스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무승부 혹은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이 기마랑이스 선수의 결장을 근거로 한다면 PSG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모두 16강 직행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클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제 챔피언스 리그 측에서 발표한 출전자 예상 명단을 보시면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고 또 다른 핵심 자원인 조엘링턴 선수 역시 지금 사타구니 쪽 부상 여파로 인해서 뉴캐슬이 지금 상당히 결장 의심이 많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파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관련해서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럽 대항전 주요 기록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7경기를 치러서 무려 5승을 챙기고 있는 파리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팀 상대로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파리가 상당히 강했다는 점 역시 파리가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프랑스 팀을 상대로 한 어웨이 경기에서 8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었습니다. 9경기에서 1승밖에 없었습니다. 1승 3무 5패로 유독 프랑스 팀 원정 경기,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프랑스 팀을 상대로 뉴캐슬이 최근 9경기에서 1승 3무 5패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반대로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강세, 그리고 뉴캐슬은 프랑스 팀 원정 경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파리가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조금 순항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 뉴캐슬의 측면 자원 앤서니 고든 선수가 있는데, 이 앤서니 고든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7경기에서 무려 6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은 고든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인테르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의욕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승패로 가르거나 혹은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양팀 순위를 살펴드리면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승점 12점으로 14위,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 첼시와 승점이 딱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술적인 승점 인테르 보유하고 있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승점 11점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역시 승점 3점을 추가할 경우에는 14점으로 산술적으로는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위가 바로 도르트문트이고, 도르트문트는 이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를 했지만 플레이오프 티켓 시드가 주어지는 16위 마지노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 역시 승점 획득이 절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테르나 도르트문트 역시 지금 양팀 모두 직행 티켓을 위해서는 승점 1점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초안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 차라놀루 선수가 이 종아리 쪽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이 되고 있다는 점,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라놀루 선수의 중원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도르트문트와 인테르의 맞대결 주요 기록을 제가 살펴드리면,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홈 강세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21경기, 최근 21경기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었습니다. 13승 7무 1패로 도르트문트가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도 충분히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될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100번째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름의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인테르가 지금 독일팀을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테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 혹은 리그 페이지 단계에서 독일 팀을 상대로 가진 원정 경기에서
6경기에서 무려 5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독일 팀과의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 혹은 리그 페이지 단계에서 원정 6경기를 치러서 독일 원정에서 1승 5패 상당히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인테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놓고 보더라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지금 처해 있는 승점에 대한 동기부여, 인테르가 분데스리가 소속의 독일 팀을 상대로 가졌던 챔피언스리그 원정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 상당히 좋지 못했다는 점, 반대로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최근에 21경기 13승 7무 1패 극강의 홈 성적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양 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승패 혹은 단통 무승부, 저는 승패로 한번 초안픽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비아레알 경기. 이 경기는 일단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보면 레버쿠젠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초안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챔피언스리그는 역시나 승리 수당의 동기부여가 있고 챔피언스리그 무대라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비록 탈락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수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겠지만 비아레알 역시 지금 라리가에서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레버쿠젠 원정에서 과연 힘을 얼마만큼 주고 나올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9점으로 20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4등 8위 올림피아코스와 승점이 딱 1점 차이이고, 지금 24위 안쪽을 노리고 있는 팀들이 나폴리, 코펜하겐, 클럽 브리에, 보데글림, 벤피카, 파포스, 위니온 같이 승점 6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도 승점 3점을 쌓을 경우에는 레버쿠젠과의 승점 9점 동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점 획득이 필요하고, 만약에 레버쿠젠이 승점 3점을 쌓아서 12점을 기록할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티켓 중에서 시드권이 확보가 되는 16위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산술적인 승점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조금 더 의욕을 보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탈락이 확정이 된 4팀 중에 한 팀이라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레버쿠젠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과 비아레알 주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조금 쎄한 상대 전적이 있는데 비아레알이 지금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비아레알이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데이터도 레버쿠젠에게는 있는 것이, 지금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스페인 팀을 상대로 8경기 홈 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스페인 팀을 상대로 한 최근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5승 2무 1패로 강했기 때문에 비록 비아레알과의 유럽 대항전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최근 레버쿠젠이 보여주고 있는 유럽 대항전 무대, 특히나 홈 경기에서 스페인 팀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저력을 고려한다면 이 레버쿠젠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레버쿠젠이 지금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6경기 그룹 스테이지 경기에서 스페인 팀을 상대로 봤을 때 홈 경기, 원정 경기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 6경기에서 5승 1무 무패로 스페인 팀만 만나면 상당히 강했던 최근의 레버쿠젠의 챔피언스리그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너무나 좋지 못한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최근 10경기에서 2무 8패로 승리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체급적으로 봤을 때 비아레알이 유로파 리그나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드러냈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최근에 10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다는 점 역시 레버쿠젠에게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비아레알이 최근에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점 역시 레버쿠젠이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탈락 확정과 더불어서 레버쿠젠의 승점 동기부여를 고려한다면 초안픽으로 레버쿠젠 승리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보데글림 경기 역시 아틀레티코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보데글림 역시 아직 산술적으로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지금 승점 6점으로 28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틀레티코 상대로 승리를 거둬서 승점 9점을 쌓을 경우에는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를 봐야겠지만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4위에 대한 산술적인 가능성이 있고, 이 맨시티를 홈에서 잡아낸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보데글림이 충분히 난적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디까지나 보데글림의 홈 경기였고, 맨시티를 상대로는 그 보데글림 홈구장 특유의 인조잔디 장점, 그리고 노르웨이가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왔었기 때문에 당시의 그라운드 상태 역시 상당히 얼어 있었던 홈 그라운드의 이점이 상당히 많았던 맨시티 전이었고, 지금은 아틀레티코 원정을 가야 되는데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리가에서 홈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고, 아틀레티코가 지금 승점이 13점 1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도 승리를 거둬서 승점 16점을 쌓을 경우에는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위까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극강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아틀레티코 믿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팀을 상대로 은근히 강했습니다.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노르웨이 팀을 상대로 가졌던 6경기, 지난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노르웨이 팀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챔피언스 리그 무대 홈 경기 최근 18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습니다. 13승 4무 1패로 극강의 홈발을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최근 13경기로 추리면 13경기 중에서 무려 홈 12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아틀레티코의 극강의 홈발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골 감각이 좋은 공격수, 장신 공격수 쇠를로트 선수가 있는데, 이 쇠를로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의 홀란 선수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국가대표팀 선수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쇠를로트 선수 역시 보데글림트 상대로 조금 경기를 치러봤었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쇠를로트 선수가 경기를 치른 것이 아니라 보데글림의 이 임대로 활약을 한 바 있고, 이 보데글림 소속으로 무려 14골을 넣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노르웨이 선수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팀 보데글림에 대한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틀레티코의 극강의 홈발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데글림 역시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동기부여가 있어 보이지만 아틀레티코의 16강 직행에 대한 동기부여와 극강의 홈발 데이터를 고려한다면 아틀레티코가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경기 벤피카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초안픽 레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벤피카 무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벤피카 역시 지금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승점이 벤피카가 6점으로 무조건 승점 9점 승리를 거둬야 산술적으로 이 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려볼 수 있는 24위 안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5점이긴 한데 승점 1점만 따서 16점을 기록할 경우에는 물론 승점 1점으로도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등 안에 들어갈 확률이 은근히 높겠지만 산술적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역시 지금 승리를 거둬서 승점 18점을 쌓아놔야 안정적으로 직행 티켓을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승점 13점 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팀들이 모두 승리를 거둬서 승점 16점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1점 혹은 패배를 기록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등 밖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 역시 승리를 노릴 수밖에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유독 스페인 팀을 상대로 약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페인 팀과의 최근 25번의 유럽 대항전 맞대결에서 승리가 딱 3번밖에 없었고 3승 8무 14패로 스페인 팀을 상대로 상당히 약했던 벤피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최근에 이 포르투갈 팀을 상대로 가졌던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르투갈 팀을 상대로 강했다는 점 역시 레알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벤피카도 산술적으로는 플레이오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직행 티켓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더 커 보인다는 점, 벤피카가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스페인 팀을 상대로 상당히 약했다는 데이터를 고려한다면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포르투갈 팀 을 상대로 10경기 8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 역시 레알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근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경기, 이 경기 초안픽 토트넘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아까 탈락이 확정이 된 4팀 중에 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 모든 대회에서 3골씩 실점을 하면서 물론 프랑크푸르트가 득점도 많은 팀이지만 그만큼 실점이 많다는 점,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주말 번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통수를 쳤기 때문에 동기부여만 믿고 토트넘을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프랑크푸르트가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실점이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이 프랑크푸르트가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말 승무패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골 모두 또다시 수비수 로메로 선수와 반더벤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리고 헤딩 뚝배기로 로메로 선수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쪽에서 부상 자원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두 수비수를 앞세운 강력한 세트피스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적인 약점 그리고 토트넘의 강력한 세트피스를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이 지금 승점 14점으로 5위,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5위를 달리고 있는데 토트넘 역시 만약에 승점 1점에 그치거나 만약에 승점을 쌓지 못해서 14점에 머물 경우에는 지금 밑으로 13점인 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칫 운이 나쁘면 8위 밖으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이 절실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방 특히나 수비수 로메로나 반더벤 선수가 또다시 해줘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특히나 최근에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많이 만났던 두 팀인데 그래도 토트넘이 최근에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로 근소하게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유럽 대항전 9경기에서 승리가 단 1승밖에 없어서 확실히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체급 차이를 느끼고 있고 1승 2무 6패에 머물고 있다는 좋지 못한 기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토트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이 분데스리가 팀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6경기를 치러서 4승 2무 무패, 독일 팀을 상대로 무패를 달리고 있고 최근에 이 도르트문트와의 챔스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이 독일 팀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유독 독일 팀을 상대로 강했다는 점, 그러한 데이터가 축적이 된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이 분데스리가 독일 팀을 상대로 한 유럽 대항전 성적이 좋은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경기는 초안픽으로 토트넘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득점이 나온다면 토트넘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득점을 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클럽 브리에 대 마르세유 경기.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순위를 살펴드리면 알 수 있는 것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승점 9점으로 19위,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승점 7점으로 27등. 그러니까 클럽 브리에도 지금 승점 3점을 딸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려볼 수 있는 산술적인 승점이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점 3점을 딸 경우에는 시드가 주어지는 16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술적인 승점. 만약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승점을 따지 못할 경우에는 운이 나쁠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4위 밖으로 밀릴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유럽 대항전에서의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 클럽 브리에가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공격적인 전술 성향을 고려한다면 난타전 구도 속에서 2.5 오버 경기 분명히 프로토로 주어지면 2.5 오버는 안 주고 3.5 오버로 줄 정도로 기준점이 상당히 높은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되는 매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주요 기록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럽 브리에 벨기에 명문팀인데 이 클럽 브리에가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홈 경기에서 프랑스 팀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8경기 홈 경기를 치러서 3승 3무 2패로 프랑스 팀을 상대로 한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클럽 브리에가 성적이 좋았다는 점은 충분히 클럽 브리에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 마르세유 역시 지금 벨기에 팀을 상대로 했을 때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마르세유 역시 지금 벨기에 팀을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충만하다는 점, 양팀 모두가 프랑스 팀을 상대로 반대로 마르세유는 벨기에 팀을 상대로 유럽 대항전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혹은 여유가 되신다면 승무패로 지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8번 경기 PSV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인데 이 경기 조금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 직행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을 대거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민재 선수 역시 퇴장 징계로 징계가 되면서 결장이 되고
수비 쪽에 공백이 은근 많습니다. 스타니시치 선수 역시 발목 부상으로 이탈, 라이머 선수 역시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 우파메카노 선수 역시 최근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미넨이 이미 16강 직행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김민재를 비롯한 주요 수비 자원까지 지금 출전이 불발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테이션을 세게 가동을 할 경우에 PS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오프 티켓 마지노선인 24등과 승점이 동률인 22등, 승점 8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PSV 같은 경우에는 승점 1점에 그치거나 승점 획득에 실패할 경우에는 나폴리, 코펜하겐, 클럽 브리에, 보데글림, 벤피카, 파포스, 위니옹, 아약스 이러한 팀들한테 역전을 당할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보면 PSV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PSV 쪽 역배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이미 16강 직행이 확정이 됐다는 점, 김민재, 라이머, 스타니시치 같이 핵심 수비 자원들이 모두 결장이 된다는 점, 반대로 PSV는 승점 획득에 실패할 경우 플레이오프 티켓이 위태롭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8번 경기는 재량껏 한번 2변피 가져가 보실 것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주요 히스토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독일 팀과의 경기에서 유럽 대항전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독일 팀을 상대로 약했던 면모가 있는 PS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 19경기에서 단 3패밖에 없습니다. 10승 6무 3패로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바이에른 미넨이 유리할 수 있지만 바이에른 미넨의 지금 동기부여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 주요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예상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 경기 아약스 대 올림피아코스 경기인데 이 경기도 지금 7번 경기와 비슷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마지노선 딱 24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점 6점으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릴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약스 입장으로서는 승점 1점은 의미가 없고 승점 3점을 쌓아서 9점이 필요한 아약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팀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충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의 주요 스탯을 살펴드리더라도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그리스 팀을 상대로 15경기에서 9승 5무 1패로 그리스 팀만 만나면 상당히 강했던 아약스이기 때문에 아약스도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아약스라는 팀이 최근에 리그 페이지 경기에서 7경기에서 모두 선제 실점을 당하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올림피아코스 역시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 6경기에서 2승 3무 1패로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기 때문에 은근히 올림피아코스도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는 은근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 무승부가 많았던 최근의 올림피아코스이고, 이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챔피언스 리그 무대 원정 경기에서 백투백 승리,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 연승을 거뒀던 것이 역사적으로 2015-16 시즌
아스날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원정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둔 것을 제외하면 올림피아코스가 챔스 원정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경기는 무승부 빵꾸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빵꾸까지 마킹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아약스가 승점 1점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나폴리 대 첼시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안픽 첼시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는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8점, 올림피아코스 24위 올림피아코스와 승점이 동률이라서 나폴리 역시 이번 경기 승리를 노려야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행 티켓이 걸려있는 승점 13점 마지노선 8등을 달리고 있어서 직행 티켓 사수를 위해서는 첼시 역시 무승부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양팀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첼시가 우세하고, 특히나 첼시는 로세니오 감독 부임 이후에 지금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도 0대3 완패를 당했을 정도로 최근에 나폴리가 특히나 공격 쪽에서 양쪽 측면 자원인 폴리타노나 네레스 같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나폴리가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첼시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폴리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나폴리가 최근에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11경기에서 무려 8승 1무 2패 극강의 잉글랜드 킬러 면모를 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폴리가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홈발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탈리아 팀과의 원정 경기,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 13경기 최근에 치러서 승리가 딱 2승밖에 없었습니다. 2승 3무 8패로 이탈리아 팀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저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첼시가 유리하다고 봤는데, 지금 유럽 대항전 경기 기록을 살펴보니까 나폴리는 최근에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홈에서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첼시는 이탈리아 팀 상대로 13경기 치러서 원정 경기 단 2승밖에 없었다는 점, 2승 3무 8패로 이탈리아 팀 원정만 가면은 약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사실 나폴리 사이드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패 혹은 승패로 한번 갈라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모나코 대 유벤투스 경기, 초안픽으로는 유벤투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 15점, 승점 12점으로 15위를 달리고 있어서 플레이오프 티켓은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지만 산술적으로도 유벤투스도 지금 직행 티켓을 노릴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승점 3점에 대한 욕구가 충만하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1등에 머물고 있지만 승점 9점으로는 사실 굉장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모나코 역시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프랑스 팀을 상대로 최근 15경기에서 8승 4무 3패로 프랑스 팀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유벤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7경기에서 특히나 그룹 스테이지 단계에서 홈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무패가 아니라 4승 2무 1패로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나코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주말 르아브르와의 리그왕 원정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이 미나미노 선수의 장기 부상 이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격력이나 경기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적인 측면, 그리고 유벤투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팀을 상대로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는 유벤투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위니용 대 아탈란타 경기는 초안픽으로는 아탈란타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 지금 승점 13점으로 13등을 달리고 있어서 플레이오프는 확정을 지었고, 만약에 아탈란타도 승점 3점을 쌓아서 16점이 될 경우에는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등까지 산술적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탈란타 직행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니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점이 6점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쌓을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4위까지는 산술적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남아있겠지만, 지금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핵심 결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 쪽에서 결장이 많은 위니용인데,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프로미스 데이비드라는 공격수가 징계로 결장,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공격수 로드리게스 선수가 등부상으로 결장이 돼서 위니용이 동기부여는 있지만 공격 원투버치가 부상 및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최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아탈란타가 꽤나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탈란타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최근 6경기에서 무려 1승 5패로 패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벨기에 팀을 상대로 클럽 브레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위니용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 가졌던 벨기에 팀과의 유럽 대항전 4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전적도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통수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해당 기록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지금 아탈란타를 보시면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혹은 리그 페이지 단계,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원정 14경기에서 9승 3무 2패, 그러니까 최근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단계에서 원정 경기 14경기에서 9승 3무 2패, 이상하게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아탈란타라는 점은 아탈란타에게 힘이 실리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지만 아탈란타 쪽이 직행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크다는 점, 위니용이 공격 원투펀치가 결장이 된다는 점, 아탈란타가 유독 최근에 챔스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아탈란타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 빌바오 대 스포르팅 경기인데, 이 경기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3점으로 10위를 달리고 있어서 이번 경기 승점 3점 획득을 한다면 직행 티켓까지 노려볼 수 있고, 직전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함을 잡아냈기 때문에 상당히 기세가 좋은 스포르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빌바오 역시 지금 아탈란타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둬서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4등 안쪽인 23위에 안착이 됐기 때문에 빌바오 역시 지금 플레이오프 티켓 사수를 위해서는 승점 획득이 절실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유럽 대항전 홈 10경기에서 7승 1무 2패로 빌바오가 극강의 홈발을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빌바오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빌바오의 이 구루세타라는 공격수,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스포르팅의 주포 공격수 수아레즈 선수 역시 지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올렸고, 이 선수 역시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6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주요 공격수의 골 감각이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좋다는 점, 그리고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6경기에서 2무 4패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빌바오는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최근에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빌바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금 스포르팅 같은 경우가 스페인 팀과의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 맞대결 최근 14경기에서 단 1승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팀과의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 14경기에서 4무 10패로 스포르팅이 라리가 팀 원정을 가서 1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 팀 징크스, 그리고 최근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원정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점, 빌바오도 지금 플레이오프 티켓 사수를 위해서는 승점 획득이 절실하고, 반대로 빌바오는 최근에 홈경기,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굉장히 좋다는 점, 빌바오도 주말 세비야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빌바오의 핵심 측면 자원 니코 윌리엄스와 베렌게르가 모두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 고려한다면, 스포르팅의 스페인팀 울렁증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승패 투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 파포스 대 슬라비아 프라하 경기, 이 경기는 지금 동기부여만 놓고 보면 파포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경기이고, 슬라비아 프라하는 지금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 파포스는 산술적으로 승점 6점이지만 3점을 쌓을 경우에는 산술적으로는 플레이오프 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파포스가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슬라비아 프라하라는 팀이 파포스라는 팀을 상대로 유럽 대항전 DNA적인 측면이나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의 체급을 봤을 때는 파포스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슬라비아 프라하가 탈락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 혹은 무승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팀 모두 무승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투폴이 주어진다면 저는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처음 맞대결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 경험은 떨어지지만 유로파 리그나 컨퍼런스 리그 무대 경험은 꽤 많이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전체 무대를 통틀어서 지금 홈 경기에서 10경기 최근 6승 3무 1패,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굉장히 홈발을 받고 있는 파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최근 8경기에서 1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리, 유럽대항전 홈 경기 승리가 유로파리그나 컨퍼런스리그 무대에서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라비아 프라하는 체코 명문인데 이 슬라비아 프라하가 유럽대항전 무대에서 키프로스 팀을 상대한 것이 딱 한 번 있었는데 17-18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올라가기 위한 예선 단계에서 아포엘이라는 팀을 상대를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아포엘에게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슬라비아 프라하가 많지는 않지만 키프로스 팀을 상대로 한 번 경기를 치러서 패배를 당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대항전 무대에서 14경기에서 지금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승리가 없었고 5무 9패로 유럽대항전 무대 승리가 없었던 슬라비아 프라하이기 때문에 파포스의 유럽대항전 홈빨과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파포스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지만 개인적인 느낌과 슬라비아 프라하의 우에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 고려한다면 저는 슬라비아 프라하가 탈락이 확정이 됐지만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투폴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파포스의 단통 승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회차에 들어온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마지막 라운드 14경기를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렸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초안픽은 내일 구매하는 최종 압축픽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면 제가 구매하는 압축 최종 픽은 풋볼살롱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